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어젯밤에 제 책 원고의 마지막 교정을 넘겼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인쇄에 들어간다고 하니 큰 차질이 없으면 다음 주에는 제 책이 정상적으로 출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지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의 춘절 이동 기간이 시작을 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귀향 인구가 많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철도부에서는 위성 차표 예약 현황을 볼 때 예년의 약 60% 수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금년 귀성객 수는 연인원 기준으로 17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귀성 인구가 줄어들어도 이번 춘절 역시 인구의 대이동이 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귀성길을 거쳐 도착을 해서 그 현지에 들어서려면 일주 이내에 검사를 한 음성 진단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베이징의 경우에는 일단 외부에서 베이징으로 사람이 들어오려면 일주 이내에 음성 진단 결과는 물론이고 만일 출발 지역이 중도 위험 지역, 고도 위험 지역이면 설령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14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감염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중도 위험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제약이 되죠.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중도 위험 지구이기 때문에 저 또한 현재로서는 어디를 나가서 돌아다니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렇게 춘절과 춘절 방역에 비상이 걸리다 보니 관련된 뉴스에 관해서 잘 부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제가 하나 주의하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식량 상황입니다. 우선 식품 물가가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춘절이 되면 식품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겨울에 추위가 너무 심하기도 했고 또 이번 질병 사태 때문에 여러 지역에 락다운이 되면서 육류, 곡류, 채소류 모두 가격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1일 도매 지수를 보면 2016년 발표를 시작한 이후에 사상 최고치인 139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 하부 지수인 채수 지수의 경우는 이보다도 높습니다. 145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의구심을 일게 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장강 대홍수라든가 가뭄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곡물 등 식량 생산량이 오히려 더 증가했다고 발표를 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분석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중국의 식량 사정이 무슨 식량 대란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압박을 받는 그런 정도의 영향은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말대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양이 충분하다면 중국의 곡물 수입이 대폭 증가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국의 곡물 수입량이 계속해서 대폭 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호주 간의 관계가 매우 나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은 호주에 대해서 괘씸죄로 보복 관세를 계속 부과를 하고 있죠. 하지만 호주산 밀 수입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가 지난 12월에 중국에 수출한 밀은 60만 톤이 넘고 가격으로 따지면 약 2억 5천만 달러 정도의 분량입니다. 호주의 밀 수출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이 곡물 수출량은 계약 기준이 아니라 출하량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중국 사회과학원 등에서 나온 보고서 같은 거를 보면 중국은 2025년까지 1억 3천만 톤 이상의 곡물 부족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곡물, 밀, 쌀, 옥수수 이 세 개의 주 곡물을 보면 2025년까지 생산량이 2,5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 곡물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중국의 곡물 대외 수입 의존도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호주로부터의 곡물 수입뿐만이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대두의 양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미중 간의 무역 1단계 합의의 이행이겠죠. 그렇지만 중국이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대두를 수입을 해가면서 현재 미국에 있는 대두 사일로가 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미국이 대두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대량으로 곡물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중국의 식품 가격은 오르고 있느냐는 그런 의문이 일어납니다. 물론 국내 생산 물량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식량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면 식품의 물가가 그렇게 오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방역을 강화하다 보니 중국 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트럭 운송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지역마다 일주일 이내에 음성 결과를 확인을 하다 보니 중국 대륙의 트럭 운전기사들은 한번 집을 나오면 한두 달 동안은 중국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운수를 하게 돼 있는데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게다가 주요 운송 경로상에서 수많은 방역 검문소를 거쳐야 되고 이 검문소마다 방역 검문을 한다고 몇 시간씩 트럭을 세우고 기다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 물류 비용이 급격히 상승을 하고 이 상승한 물류 비용이 식품의 가격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명에도 그렇게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수십만 톤의 식량을 들여오게 되면 어딘가로 보내서 또 소비를 시키는데 그 소비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비축 재고 수준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평상시보다도 수십만 톤 이상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수입해온 곡물들이 창고에 쌓여 있고 그것들이 소비돼서 나가는 속도가 평소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면 비축 공간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발생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14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물자 비축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전략물자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3대 전략물자는 에너지, 식량, 그리고 금속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의 뉴스를 잘 모니터링해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모두 국제 가격이 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국가 식량 및 물자 비축국이 본격적으로 식량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중국은 식량 자급자족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와도 제대로 된 대화가 시작되지 못했죠. 이 상황에서 만일 중국이 저의 의심대로 전략 물자의 비축을 서두르고 있다면 그것은 시사점이 있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